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아픈 기억. 그냥 사람들이 이걸 몰랐으면 좋겠는 기억. 너무나도 아픈 그날의 기억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이제 신랑은 어차피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대학교 될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1970년대 과연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게 제가 그 굶는 거에 굶주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너 밥 먹을래? 노동교실 갈래? 그럼 난 노동교실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저 두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끌려나갈 수는 있는데 거기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머 저런 기집애들을 조그만 기집애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누가 시켰냐? 맨날 우리 보고 빨갱이라 그랬었잖아. 누가 시켜서 여기를 왔냐? 피고인 신순애는 북한 지령을 받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때의 일들을 들려준다고 하는데요. 평화시장에서 책 대신 미싱기를 강제로 잡아야 했던 당시의 소녀들이 말이죠. 더 나이 들기 전에 한 번쯤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럼 꼭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두고두고 저희들한테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1970년대 청춘들이 2021년에 청춘들에게 보내는 편지. 2022년 1월 개봉하는 미싱타는 여자들입니다. 해당 영상은 시네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시사회를 다녀온 뒤 제작한 영상입니다. 작품 미싱타는 여자들을 보며 우리가 꽤나 놓치고 잊고 있었던 역사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제가 관람했던 왕십리 김종군부터 시작해서 미싱타는 여자들로 이어지기까지 우리가 잊어가는 운동가들, 특히 여성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조명해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싱타는 여자들이라는 작품이 70년대의 여성 운동가들만 비춘 작품은 아니지만 그 많은 운동가들 중 특히 여성 운동가들 이수키씨, 신순애씨, 임미경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충분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970년대의 평화시장,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과 연필 대신 공장에서 쪼그려 앉아 미싱기 앞에 앉아야만 했던 12살에서 16살의 소녀들.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각자의 꿈을 억눌러야 했던 그 시기에 소녀들은 공순이 혹은 시다라고 불렸습니다. 미싱기보다 더 미싱기처럼 살아야 했던 소녀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교실이었죠. 노동교실은 청계 피부업노조에서 근로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권익과 교육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야간 교육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곳인데요. 당시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도 자리했었는데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설립된 노동교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던 정부의 기관들은 시답지 않은 이유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노동교실의 개관식 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만든 초청장이 자줏빛이었는데 이를 빌미삼아 빨갱이가 아니냐, 왜 글씨를 빨간 글씨로 만들어서 반정부적인 인사를 초청하였느냐,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며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된 기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반정부적인 인사로 만든 날이 된 것이죠. 그게 제가 그 굶는 거에 굶주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너 밥 먹을래? 노동교실 갈래? 그럼 난 노동교실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을 잃은 슬픔이 채 다 가시기도 전에 이소선 어머니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설상가상으로 노동교실은 폐관일이 잡히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가르쳐주는 곳을 기관이 앞장서서 물리적으로 탄압시키려 한 것이죠.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던 이수키씨, 신순애씨, 임미경씨를 포함해 당시에 불합리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던 많은 근로자들과 소녀들은 9월 10일이었던 폐관일 전날인 9월 9일 다같이 노동교실에 몰래 들어가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당시 나이 14살에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소녀들이 말이죠. 그렇게 1977년 9월 9일 제2의 전태일은 여자다 라고 외치며 공권력에 맞서 싸우던 당시의 소녀들. 거칠고 억압받던 당시의 노동환경을 온몸으로 버텨낸 소녀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함께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남자 근로자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노동교실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배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며 격렬하고 뜨겁게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의 부제가 왜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이라고 붙여졌는지 알 정도로 이숙희 씨, 신순애 씨, 임미경 씨가 말하는 당시의 9월 9일은 정말 그 울분을 또렷하게 표출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노동운동가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소선 어머니를 구치소에서 풀어주고 더 나은 환경, 교육, 그리고 노동운동가들을 연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죠. 하지만 당시 이미 닫혀있던 동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준다는 말을 믿었던 노동운동가들은 그 자리에서 연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행도 동반됐다고 말하죠. 각자가 구치소에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노동교실은 역사의 흐름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조그만 기집애들이 저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누가 시켰냐? 맨날 우리 보고 빨갱이라 그랬었잖아. 누가 시켜서 여기를 왔냐? 피고인 신순애는 북한 지령을 받았는가? 작품을 보며 당시의 소녀에서 이제는 장년층이 된 세 분과 노동운동가들에게 다시 한번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태일 열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근로자들과 다른 노동운동가들 덕분에 지금의 모든 근로자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 거고, 이는 민주화 사회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죠. 이를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또렷하고 아픈 기억이었을 텐데 카메라 앞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도 느껴졌고요. 또한 당시 노동운동을 한 9월 9일이 북한의 인민정권 창건일에 일부러 맞춰서 한 것이 아니냐는 당시의 정부의 무능함과 폭력성 또한 가감없이 이야기해주어 더욱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품의 많은 부분들이 이숙희 씨, 신순애 씨, 임미경 씨의 기억과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성 언어로 받아들여야 하는 정보가 과하게 많아서 한번 정보를 놓치면 뒤에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당시의 뉴스나 신문기사, 사진 등의 시각적인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어머니들이 작품의 마지막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하는 장면은 약간은 뻔한 엔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앞에 지금은 장년이 된 소녀들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싸우며 지금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럼 꼭 안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 그 어린애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두고두고 저희들한테 가슴 아프게 남아요. 네, 오늘은 2022년 1월에 개봉하는 이영래, 김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미싱 타는 여자들에 대한 리뷰 준비해보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작품의 미술과 연출적인 요소들이 준수했고 무엇보다 작품에 비추는 인물들의 의의를 생각해볼 때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봉 일정이 잡히면 밑에 댓글란에 적어둘 테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